오늘은 드디어 30강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덧셈, 뺄셈, 곱셈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배웠는데요.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과 덧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산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덧셈만 있거나 곱셈만 있을 때 사용 가능한데요. 분배 법칙은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을 때 사용하는 법칙이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해요. 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수를 곱한 것과 어떤 두 수를 각각 곱한 다음에 곱한 그 수를 더한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괄호 안에 B 플러스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합 계산의 순서에 의해서 B 플러스 C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B 플러스 C를 하지 않고 이 A를 B와 C에 각각 곱해준 다음에 우리가 더해도 그 계산한 결과값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곱셈의 교환 법칙 배웠죠? 우리 곱셈의 교환 법칙 배웠죠? 뭐였어요? 두 수의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그 결과값은 같답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수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곱해지는 수를 각각 분배해서 곱한 후에 더해도 그 결과값은 같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이 분배 법칙은 어디에 사용 가능하냐 하면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 곱하기 103이 있어요. 103은 100 더하기 3으로 우리가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곱하지 않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7 곱하기 100 더하기 7 곱하기 3 해서 700 더하기 21 그래서 72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3 곱하기 7 해볼까요? 3, 7이 21, 21, 7, 21 같죠? 그냥 바로 곱하는 거나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나 그 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건 잘해요. 이건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심화를 들어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떠한 하나의 수를 각각에 곱해 주었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각각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를 묶어내서 우리는 괄호 묶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중3의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를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곱해진 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 이 공통인수를 쓰세요. 그리고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괄호를 여세요. 괄호를 연 후에 지금 앞에 묶어냈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그대로 쓰시고 연산자도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쓰신 다음에 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덧셈을 먼저 계산을 하면 100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00 해서 1200이다 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로 풀기예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는 6 더하기 4 해서 10 이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더 좋은 예가 기억이 안 나서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괄호 묶기는 뭐냐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할게요. 예를 들어서 0.1 곱하기 3 더하기 0.1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0.1이죠. 따라서 0.1 그냥 쓰시고 곱하기 하시고 무조건 괄호 여신 다음에 남은 숫자들과 연산자 그대로 써주십니다. 0.1 그대로 쓰시고 괄호 앞만 계산해 주시면 10 따라서 1 이렇게 계산 가능합니다. 괄호 묶기 하나만 더 할게요. 10 곱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암산 가능합니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생님 얘는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없어요가 아니라 여기 곱하기 1 해도 같은 값이죠. 따라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 10을 쓴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3 더하기 1 하시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10만 쓰시고 그 다음에 없어요. 3 이렇게 해놔요 친구들이. 따라서 10 곱하기 4 해서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어떤 수 곱하기 1은 항상 어떤 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곱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곱하기 1이 있다 라는 거 쓰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 볼게요. 48이에요. 각각 분배해서 곱할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중간과정 다 쓰겠습니다. 48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48 곱하기 12분의 7. 자, 48이 분자인지 분모인지 헷갈려요 하지 마시고 밑에 자연수 1 쓰시기 바랍니다. 두 수의 곱셈인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 이후에 약분을 하면 6 해서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6 하시면 되고요. 두 수의 곱셈인데 둘 다 양수죠. 그래서 부호는 양수입니다. 약분하시면 1, 4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28. 자, 두 수의 덧셈인데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이 큰 양수 가지고 오고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차해서 2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묶기죠. 그러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32를 먼저 앞에 쓰세요. 곱하기 쓰시고 괄호 여세요.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 하시면 32 그대로 두시고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할게요. 49분의 7, 4, 1 7로 약분을 하면 7, 21 약분 더 되네요. 7로 하면 1, 3 이렇게 되죠. 여기 분모에 1 쓰신 후에 약분 다 했으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시면 32 곱하기 3만 해주시면 되네요. 96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죠? 문제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두 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A, B 이렇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그냥 겁먹어요. 자, 겁먹지 마세요. 자, 다음 식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0.3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통으로 곱해진 거 일단 쓰세요. 곱하기 그리고 괄호 열고 남은 숫자와 연산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보니까 A가 앞에 되어 있죠. 곱셈의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요거 더해서 앞에 쓸게요. 50 곱하기 마이너스 0.3은 두 수의 곱하기인데 부호가 달라요. 따라서 마이너스 쓰시고 3, 5, 15 해서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50이 A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B가 되는데 지금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 여기서 그냥 50에서 15 빼요. 그러지 않기. 자, A-B를 하면 50 마이너스 15예요. 자, 마마는 뭘로 고쳐라? 뿔뿔로 고쳐라 해서 얼마? 65 이렇게 하셔야 돼요. A, B까지는 다 해놓고 여기서 안 하고 빠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실수가 많거든요. 끝까지 식을 세워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참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0, A 곱하기 C가 5일 때 지금 A 곱하기 가로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요. 문제에서 A, B, C의 값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이 정보에 맞게끔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분배 법칙을 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써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0이고 더하기 A 곱하기 C는 5입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갖고 오고 절대값을 차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미 지금 수업 중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친구들 좀 하세요. 조금 더 뒤에 가서 문자가 나오면 친구들이 부호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는 암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필산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